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6개월 끈 사건, 그리고 하나는 뭐 한 3, 4년 끈 거지 사실은. 3, 4년 끈 사건을 갑자기 한 방에 하겠다? 진짜로? 저는 이거 믿기가 힘든데. 그래서 이거를 이원석이가 하는 말이 예민한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입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말하는 예민한 시기는 겉으로 봐서는 총선 시기고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대통령이 힘을 꽉 잡고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정도로 세게 그립을 잡을 수 있었던 그 예민한 시기가 끝났다는 거죠. 2023년 11월부터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왜 김건희를 안 부르냐가 내부적으로 시끌시끌했었어요. 평검사들 수준으로부터. 그럼요. 그런데 요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송경호하고 이원석이었어요.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이원석은 한동훈이랑 친해요. 한동훈이가 요 타임 동기잖아, 동기. 한동훈하고 친한데 한동훈하고 친할 때 연수원 같은 반이었더만. 같은 반. 한동훈하고 친한데 한동훈이가 요 타임부터 윤석열하고 좀 삐껴요. 점점. 물론 비대위원장도 시켜주고 아직은 하지만은 점점 내가 알기로는 서로 사이가 멀어지고 있어.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 겉으로 표현 안 내는데. 자, 요 타임에 내가 27기들한테 쫙 돌려봤어요, 전화를. 이원석이는 제대로 수사를 하겠냐 말겠냐. 이렇게 압력이 행사된다면. 그동안에 가만히 침묵으로 있었는데 이제 와서라도 뭔가 한번 좀 두더지처럼 해보겠느냐. 얼굴 빡급이 내놓겠느냐. 한다, 걔는. 한다, 걔는. 그게 이제 중요한 답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걔가 아무 때나 막 팍팍 이렇게 들게 하는 게 아니라 걔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데 하는 애다. 이번 건은 정말 알쏭달쏭합니다. 느닷없는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뇌물 수수 사건 수사 지시. 모든 사람들은 특검을 하지 않기 위한 물타기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일면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검찰 내부에서 감지되는 이상한 징후들이 포착되며 대통령실과 검찰의 미묘한 신경전도 배경에 깔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건데요. 딱히 특정할 순 없지만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내부자들의 폭로 아닌 폭로가 심상치 않게 느껴집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생색만 내다가 결국 불기소할 것이라고 공개 전망했는데요. 조 대표는 6일 오전 SNS에 올린 글에서 이 총장이 김건희 디올백 수사를 지시하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지만 지금까지 검찰 행태를 기초로 볼 때 다르게 예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총선 민심을 생각하는 생색을 내고 있지만 결국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할 것이라는 건데요. 이를 위해 검찰은 김건희 씨로부터 디올백 수수권을 윤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얻을 것이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의 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 또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할 것이라고 조 대표는 내다봤습니다. 수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김 씨 조사 문제도 김건희 씨가 소환 거부를 하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서면 조사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조 대표는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도는 디올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하면서 국민들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반기를 잊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법리적으로 일단 김건희 씨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수사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른데요.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선물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해당 가방이 300만 원이라고 밝혀왔는데요. 디올백이 진품이라면 100만 원을 넘으니 금액 기준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거죠. 남은 쟁점은 직무 관련성인데요. 최 목사는 자신이 통일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 있지만 통일정책이라는 부분은 명확히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정책 사항인데요.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거죠. 하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어떻든 간에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 씨를 법리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선물을 준 쪽만 처벌되는 겁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또 다른 쟁점인 거죠. 배우자의 고가 선물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이유받은 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도 중요 쟁점이 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수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 수사는 김건희 씨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대신 디올백 명품 뇌물 수수 사건 수사를 먼저 시작하려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 보이는데요. 이번 건은 어차피 김건희 씨는 처벌 대상도 아닌 거죠. 타겟은 윤석열이었던 겁니다. 검찰의 이 이상한 움직임, 저만 이상하게 생각되는 걸까요? 이 사건이 미리 면죄부를 준다는 분석과 검찰 내 내부 갈등이 촉발된 수사라는 분석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유입니다. 긴장관계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하고 용산 간에? 네, 특히 예. 이제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 있다. 어허.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이원석, 송병호 여기가 이제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개과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데 네. 이거는 가족들과 친인척의 비리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의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지만 뭐 이 부분은 이제 확인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거 한편으로는 또 뒷북 아닌가. 네. 뒷북. 예. 예. 아니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던지 아니면 특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예. 나는 뭐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시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요. 그래요. 특히 저번에 각상도 전 의원 50억 퇴직금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특검 여론이 높아지니까 검찰이 갑자기 소환 조사하고 어쩌고 야단 법석을 피웠는데, 그렇지만 그때의 모습하고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쉬운 거는 검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수사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것인지 예. 아니면 내부에 긴장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예. 그거는 조금 더 국민이 주권자로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거고요.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검찰은 과거에도 특검 여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수사를 벌였던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유사한 측면이 보인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박 원내대표는 이 총장의 이번 지시 배경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긴장 관계가 조성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이원석 총장과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수사로 세력 과시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다른 이유로는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이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검찰 통제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견제하려 나섰다는 건데요. 검찰의 내부 충돌과 분란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검찰의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복합적인 이유에서인데요. 어제의 친윤 검찰이 오늘의 반윤 검찰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